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동해안 대형 산불로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독보적인 진압 방식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엄청난 위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력이 해외 언론을 뒤흔들고 있다는데요. 미국 소방당국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밀러. 미국 소방국에서 산불 대응 전략팀 책임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오늘도 뉴스 브리핑을 살피는 게 일과의 시작입니다. 쓰린 눈으로 거울을 바라보며 면도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이미 오늘의 업무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밤 잠자리에 들기 전 확인한 기상 데이터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산불 위험도가 또다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음을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날이면 늘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아내가 내려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CNN 뉴스를 틀었는데 화면에 나타난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붉은 불길이 산 전체를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풍경 같았죠. 속보입니다. 한국 강원도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안의 3개 도시로 빠르게 확산 중이며 주민 3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역 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인근 도시들로 비상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몇십 년 산불과 싸워온 전문가로서 영상 속 불길의 규모와 확산 속도를 보고 즉시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절로 손에 든 머그컵을 꽉 쥐게 됐죠. 올해도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의 대형 산불로 수십만 에이커가 잿더미가 됐고 진압에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렸습니다. 우리 팀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필사적으로 불과 싸웠지만 통제하기까지 여전히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했죠.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길을 느끼며 머릿속으로 한국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좁은 국토의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이런 규모의 산불이라면 한국도 큰 피해가 불가피할 거야. 하루 종일 회의와 보고서 작성에 파묻혀 있다가 잠시 휴식 시간에 휴대폰으로 한국 산불 소식을 검색해봤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느려 답답한 마음에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다가 드디어 뜬 검색 결과에 눈을 의심했죠. 한국 강원도 산불. 발생 하루 만에 주불 진화 완료. 뭐야? 이게 말이 돼?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커피를 쏟는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너무 놀라 그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보라 생각했습니다. 2023년 3월 강원 동해안 산불은 동시다발로 발생해 울진에서만 2만 4천 헥타르가 소실됐는데 불과 하루 만에 진화한다는 건 믿기 힘들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다른 뉴스 사이트들을 연달아 확인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누가 잘못 보도한 거야. 옆자리의 동료 브라이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죠. 브라이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BBC, 뉴욕타임스 등 세계 주요 언론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CNN 뉴스에선 한국의 소방 헬기가 정확하게 물을 투하하는 영상과 함께 단 하루 만에 진화 성공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죠. 뭔가 이상한데? 우리는 지난달 콜로라도 산불 진압에만 3주가 걸렸는데 신문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사무실 내부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죠. 한국이 무슨 첨단 기술이라도 있나? 아니야. 분명 정부 발표를 과장한 거야. 어쩌면 불이 생각보다 작았던 건 아닐까?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이면에 뭔가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소방국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국장 톰슨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제 말에 국장은 안경을 벗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수긍했죠. 좋아, 밀러. 그들이 정말 뭔가 특별한 걸 갖고 있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오게나. 우리도 배울 게 있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제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가방을 꾸리며 아내에게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을 전했죠. 한국이라고? 갑자기?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응원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제 삶이 바뀔 줄은 그때는 몰랐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출국 전날 소방국 대회의실에 주요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10여 명의 동료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고 저는 앞에 서서 한국행 출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목을 가다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브리핑 자료를 넘기면서 최근 한국의 산불 진압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2023년 강원 산불에 이어 올해 초대형 산불까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규모도 크고 확산 속도도 빨랐지만 놀랍게도 대부분 하루 이틀 내에 주불이 진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진화 시간을 강조하자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산불 진화 전문가인 마이클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제이슨, 실제로 그렇게 빨리 진화됐다고 믿는 건 아니지.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소방 인프라가 약할 텐데 이건 말이 안 돼. 20년 이상 산불과 싸워온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다른 동료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의문을 억누르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죠. 진실을 밝혀오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저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산불 대응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했거든요. 강당 뒤편에 걸린 미국 소방국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전문가들이라는 현수막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작은 아시아 국가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죠.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집중해서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미국의 98분의 1 수준. 손가락으로 이 수치를 화면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는 미국의 14배가 넘는다는 정보를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라가 작으니까 산불 진압도 당연히 빠르겠지. 미국은 광활한 영토를 관리해야 하니 비교 자체가 불공정해.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죠. 어깨가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동료 앤더슨이 스티로폼 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곱슬거리는 금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제 화면을 힐끗 봤죠. 한국이라고? 아직도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아냐? 첨단 기술이 있을 리가 없어.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분단국가, 6.25 전쟁, 가난했던 나라, 이런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 달력을 보며 한국 방문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 출장이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앤더슨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삼성이나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라며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 제가 반문했죠. 앤더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기업이야 글로벌하게 성장했겠지만 국가 인프라까지 선진화됐을 리는 없어. 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선 우리가 훨씬 체계적일 거야. 그건 우리의 전문 분야잖아.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가방을 꾸리면서 아내에게 출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한국이 정말 산불 진압을 하루 만에 끝낸다면 믿을 수 있을까? 아내는 옷장에서 셔츠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열린 마음으로 보고 오세요. 아내의 현명한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자리에 들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내식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죠. 과연 한국의 산불 대응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일까? 아니면 그저 과장된 보도일 뿐일까?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노트북으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도 하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연달아 2편의 영화를 봤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국의 산불 진압 영상이 맴돌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동시에 호기심이 함께 커져갔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하는데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올랐습니다. 영어 안내 방송이 또렷하게 들렸고 입국 심사부터 공항 철도를 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됐죠. 자동화된 시스템과 친절한 안내 직원들을 보며 제가 가지고 있던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만 이런 건가? 주요 관광지니까 특별히 신경 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KT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은 제 예상과 달리 현대적이고 세련됐죠.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불 대응만큼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이나 도시 인프라가 발달한 건 인정하지만 재난 대응까지 세계 최고 수준일 리는 없어. 이건 우리의 전문 분야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강원도에 도착한 첫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와 함께 산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벌써부터 예상과 다른 모습이었죠. 재빨리 샤워를 마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현지 소방서와 접촉하기 전에 먼저 피해 지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렌터카를 운전하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동안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예상으론 아직도 복구 작업이 한창일 것이고 주민들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 생각했죠. 스마트폰으로 캘리포니아 산불 이후 정부 대응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선 대형 산불 후 몇 달간 피해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여기도 비슷한 상황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피해 지역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렸던 혼란스러운 현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초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도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복구 작업은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현장 곳곳에 배치된 안내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펼쳐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얼굴에 분노나 절망이 아닌 차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할머니께 다가갔죠. 영어가 통할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데도 웃고 계시네요. 미국 같으면 다들 화가 나 있을 텐데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때 묻은 손으로 제 팔을 토닥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다 살았으니까 감사한 거지. 소방관들이 밤새 불을 끄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우리야 불편한 거 조금 참으면 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니 더 고마울 뿐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정부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여기선 오히려 감사하는 분위기였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소방서로 향하는 길에 한 학교 운동장이 임시 급식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가보니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할머니들부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까지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피해 주민과 복구 인력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 중년 여성이 제게도 도시락을 건네려 했는데 자원봉사자인 줄 알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웃으며 손님도 배고프실 텐데요. 어서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와 밥을 받아들고 석유난로 주변에 모여 앉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들과 짧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느낀 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강해지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방서에 도착하자 김준호 소방서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당당한 체구에 단정한 제복 차림이었죠.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이슨 밀러 씨군요. 미국에서 먼 길 오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한국인치고는 유창한 영어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의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로 핵심을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서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라서요. 저는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했죠. 말을 내뱉고 나서야 너무 직설적이었나 걱정됐지만 김 서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준호 서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혀 불쾌함이 없었죠.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갖춘 건 아니에요.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특히 2019년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했죠. 그때 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거든요. 그는 작은 회의실로 저를 안내해 차를 대접한 후
한국의 산불 대응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서장은 산불 상황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나사 관제센터 같은 첨단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산불 감시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고, 드론에서 보내오는 영상도 여러 화면으로 나뉘어 표시되고 있었죠. 심지어 산불 발생 시 바람의 방향과 세기, 지형을 분석해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AI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자세한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얼굴에는 계속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건 미국 소방국보다 더 첨단 시스템인데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미국에도 물론 첨단 장비가 있지만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 서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곧바로 도시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골든타임 30분 작전이라고 부르죠. 산불 발생 후 30분 내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초기에 진화하는 겁니다. 이어서 김 서장은 헬기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차를 타고 약 15분 정도 이동한 후 넓은 헬기장에 도착했죠. 거기서 본 대형 소방 헬기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물탱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직접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는데 한 번에 투하하는 양이 미국 헬기의 3배에 달한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헬기장 한편에 주차되어 있던 현대차에서 개발한 무인 소방 로봇차였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비였습니다.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인데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그 견고함과 정교함에 놀랐죠. 머릿속으로는 이미 미국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본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펼쳐 메모를 하고 있는데 김준호 서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안내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로비에서 김 서장과 만났습니다. 그는 현장복 차림으로 와 있었고 단단한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험한 산길을 오를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물음에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산불 현장을 수없이 다녀봤으니까요. 산으로 향하는 지프차 안에서 김 서장은 한국의 K소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2019년 고성 산불 이후 우리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전까지는 미국처럼 대응적인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림을 바라보며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과연 그들의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었죠. 산불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30분 내에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김 서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초기 진화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효과적이었죠.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초기에 잡아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90%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으니까요. 우리는 운이 좋아도 50%도 안 되거든요. 차가 험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김 서장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몸이 흔들릴 때마다 재빨리 손잡이를 잡으며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산불에 대응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국토 면적 차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추고 산중턱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은 푸른 숲이었고 다른 쪽은 불에 탄 검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계가 선명하게 나뉘어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죠. 김 서장이 그 경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방화선입니다. 저희는 드론과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해 불이 번질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곳에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눈앞의 현장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방화선 한쪽은 완전히 검게 탔지만 다른 쪽은 푸른 나무들이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주로 불규칙하게 번져나가는 패턴을 보이죠. 이 정도 정확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선 방화선을 만드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응하셨나요? 산불 전문가로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광활한 영토와 험준한 지형 때문에 방화선 구축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김 서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로 작은 비행체가 지나갔는데 드론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 소방 시스템 덕분입니다. 산불 발생 즉시 열 감지 드론을 투입해 실시간으로 화재 확산 경로를 파악하죠. 그런 다음 AI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화선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의사결정 시간이 90% 단축됐습니다. 김 서장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이건 정말 미국에 도입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소방관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로봇이었죠.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자 김 서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해 개발한 무인 소방 로봇차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온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 투입되어 원격으로 조종하며 직접 방수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로봇은 거친 지형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장애물을 피해 정확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받자 방수포에서 강력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죠. 이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입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15년간 소방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장비는 처음 봤거든요. 김 서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 그 효과가 입증됐죠. 소방관의 인명피해 위험을 줄이면서도 화재 진압 효율은 높아졌으니까요. 특히 산불처럼 위험한 환경에서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의 소방관들이 매년 겪는 사고와 부상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김 서장은 산불통합지휘본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현대식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대형 회의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여러 기관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김 서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이 통합지휘 시스템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본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소방청, 산림청, 군부대, 경찰, 지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 기관의 자원 현황과 배치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고 의사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미국에선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각 기관이 자기 영역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셨나요? 솔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부처 간 협력은 항상 어려운 과제였거든요. 김 서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각 기관이 제각각 움직이다가 피해가 커진 경험이 있어서 모두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했죠. 그래서 2020년부터 재난통합지휘 체계를 법제화했습니다. 처음엔 저항도 있었지만 결과가 말해주니까 이제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K소방 시스템의 핵심 요소 첫 번째 골든타임 30분 작전, 두 번째 드론 소방 시스템, 세 번째 무인 소방 로봇차, 네 번째 통합 지휘 체계. 이런 내용들을 적으면서 처음 왔을 때의 의심과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던 분야에서 한국에게 배울 것이 이렇게 많다니.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 도입된다면 얼마나 많은 재산과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 서장은 저를 대피소로 안내했습니다. 제이슨 씨, 오늘은 우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미 첨단 장비와 시스템은 다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김 서장이 말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곳엔 정부 인력보다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았거든요. 대피소 한쪽에선 할머니들이 커다란 솥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밥차라고 불리는 이동식 주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과 복구 인력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죠. 이분들은 정부에서 파견한 인력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 서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죠. 심지어 저기 음식을 나눠주시는 어르신들도 다른 마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분들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돕고 계신 거죠? 김 서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어려울 때 돕는 공동체 정신이죠.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이런 정신이 더 강하게 발현됩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저에게 물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면서요? 날도 더운데 물 한 잔 드세요. 놀라웠습니다. 피해 주민이신데도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 대피소 구석에선 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고맙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라는 글씨와 함께 소방헬기가 물을 뿌리는 그림이었죠. 아이들은 제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전날 산불로 집을 잃었을지도 모를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김 서장이 문득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정부 주도의 구호 활동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주민들은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소송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김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적 차이군요. 우리는 오히려 정부보다 국민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부의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발적인 공동체 정신이 우리의 재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피소를 나서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죠. 저는 이 마을 주민입니다. 집이 전소됐어요. 하지만 덕분에 가족은 모두 무사합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감사하며 선물을 주다니.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 정신에 있다는 것을. 한국 방문 일주일째,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김 서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현장 방문 모습이 한국 뉴스에 방영됐고 이게 다시 CNN과 BBC 등 해외 언론에도 소개됐다는 겁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놀라 목이 막힐 뻔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 서장은 웃으며 태블릿을 꺼내 뉴스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CNN을 틀어보니 놀랍게도 제가 무인 소방 로봇을 살펴보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얼굴이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다니 아내와 아이들이 봤을까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내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자랑스러워요. CNN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국 소방국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첨단 소방 시스템을 직접 둘러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방 대응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골든타임 30분 작전은 산불 초기 진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불 대응에 있어 혁명적인 접근법입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방 기술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소방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압 시스템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벤치마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은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김 서장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일본 NHK 뉴스를 확인해 보니 이웃국가 한국의 신속한 산불 대응 시스템, 일본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일본 역시 산불 문제로 매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기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소셜미디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 방문 영상에 미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태블릿으로 트위터를 열어보니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한다. 미국 소방국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다.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인 것 같다. 매년 산불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왜 변화하지 않는 거지? 댓글들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한국의 시스템은 미국보다 몇 단계 앞서 있었으니까요. 제가 평생 일해온 분야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더 찾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소방국장이었습니다. 제이슨,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국장님. 제가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취재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쪽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어. 정말 그들의 시스템이 그렇게 우수한가? 국장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 전략과 첨단 기술 활용 측면에서요.
보고서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대답에 국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 이건 흥미로운 일이군. 백악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신속하게 돌아와서 브리핑을 준비해주게. 국장의 말에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백악관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니 이번 일이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 서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슨 씨, 혹시 소방청장님을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청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제안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소방청의 수장을 만난다니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물론입니다. 영광이죠.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단순한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소방청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잠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김 서장이 저를 맞이했고 곧바로 청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서 김봉현 소방청장이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예상보다 젊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경험과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제이슨 밀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의 소방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의 유창한 영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의 책상 뒤 벽에는 다양한 국제 소방 컨퍼런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미국 소방국과의 교류 사진도 있었습니다. 청장님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김봉현 청장은 밝은 표정으로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이슨 씨, 한국과 미국의 소방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초기 대응과 첨단 기술 활용에 강점이 있고 미국은 광활한 영토에서의 대규모 진화 작전의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양국 간의 기술 교류라니 정말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청장님, 미국 소방국에 돌아가면 즉시 보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교류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청사를 나서며 제 마음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순한 조사를 넘어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방청을 나서는 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했더니 미국에서 동료들이 보낸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소방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K소방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죠. 통합 지휘 체계, 골든타임 30분 작전, 드론 소방 시스템, 무인 소방 로봇,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강한 공동체 정신까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소방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죠.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이슨,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바꿔야 할 것 같군.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국장님. 모든 내용이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소방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 전략과 첨단 기술 활용 측면에서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부해왔던 미국의 소방 시스템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이제 배울 점이 많다는 건 분명합니다. 브라이언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통합 지휘 체계는 당장 도입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관별로 따로 움직여왔습니다. 그게 산불 대응을 지연시켰던 거죠. 회의가 끝난 후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이슨, 한국 소방청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네. 자네가 담당해주면 어떨까? 영광입니다. 국장님,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전역의 주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모두가 한국의 선진 소방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어 했죠. 인터뷰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소방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 전략과 첨단 기술 활용 측면에서요. 미국도 이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제 인터뷰 영상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다. K소방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지 않는 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다. 진짜 놀랍다. 소방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소방 시스템과 무인 소방 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검토가 시작됐고, 골든타임 30분 작전을 미국 실정에 맞게 수정해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심지어 몇몇 주에서는 이미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소방국 직원들의 인식 변화였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만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겸손한 질문이 많아졌죠. 한 달 후 소방국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K소방에서 배우는 미래 소방 전략이었죠. 보고서는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상세히 분석하고 미국이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 전략과 첨단 기술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참여를 강조했죠. 미국 소방국은 이제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한국 소방청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 책임자로 임명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김준호 서장과는 이제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에서 배울 점을 찾아가며 소방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합쳤죠. 사무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소방청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소방 기술 포럼에 주요 연사로 참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여 국제 무대에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에는 의심했던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는 입장에서 말이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다시 한국에 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강연자로요. 아내는 밝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되돌아봤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K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드론 소방 시스템과 무인 소방 로봇을 적극 도입해 올해 산불 시즌에 큰 성과를 거두었죠. 초기 진화율이 30%나 향상됐고, 무엇보다 소방관들의 인명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준비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태블릿에 저장된 슬라이드를 넘기며 중요한 포인트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미국의 변화, 한국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까지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김준호 서장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지만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죠. 그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이슨, 정말 반가워요. 미국에서 K소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차에 오르며 김 서장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산불 초기 진화율이 30%나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소방관들의 인명피해가 크게 줄었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시스템이라고 의심했지만 효과가 입증되자 모두가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당시에는 제 편견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사람들의 인식 변화일 거예요.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너무 강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포럼장에 도착하자 전 세계에서 온 소방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가운데 저는 발표 준비를 위해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것은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죠.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잠시 긴장됐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니 집중된 시선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밀러입니다. 미국 소방국 산불 대응 전략팀 책임자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소방 시스템과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중들의 집중된 시선 속에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의심, 그리고 점차 깨달아간 한국 소방 시스템의 우수성, 미국으로 돌아가 추진한 변화들,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슬라이드를 넘기며 미국에서 도입한 한국의 시스템들과 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특히 무인 소방 로봇 도입 사례를 설명할 때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에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의 선진 기술만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때는 선진국의 마음을 보고 갔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나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강한 공동체 정신, 서로를 돕는 정의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재난 대응 의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종종 기술과 시스템만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시스템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공동체 정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난 대응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우리 모두는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나라의 소방 관계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하자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처음 방문했던 강원도 대피소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으셨죠. 기억하시나요? 몇 달 전 대피소에서 물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잊을 수 없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였습니다. 할머니는 발표를 들으러 이곳까지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포옹을 나누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밀어 작은 손편지를 건네셨습니다. 펼쳐보니 우린 함께니까 괜찮아요라는 글씨와 함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소방관과 주민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 단순한 그림과 메시지에 담긴 깊은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라는 것을. 물론 미국도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있지만 한국에서 본 것처럼 재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공동체 정신은 분명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김준호 서장과 함께 한강변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 너머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6개월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겼습니다. 맥주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죠. 한국과 미국의 소방 협력, 그리고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해. 김 서장도 잔을 들었습니다.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해.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우정과 신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 소방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을 방문한 한국 소방관이 우리 시스템을 보고 미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방문 때는 편견에 가려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김 서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약속했습니다. 곧 미국에서 뵙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첨단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과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국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